유닛 36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자주 쓰이는 투부정사 표현입니다. 먼저 의미상의 주어는 용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가 해외로 유학 가는 것을 결정했다. 이 문장을 보시면 내용은 이해가 가겠지만 사실은 모두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법적인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의 동작은 결정했다입니다. 그쵸? 그리고 결정하는 동작의 주체는 아빠입니다. 그쵸? 아빠는이죠. 그래서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작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어요. 이 유학 가는 것이라는 표현은 유학 가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준동사입니다.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품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동사의 의미와 성질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내용적으로는 동작이라는 거죠. 그럼 동작이라는 건 항상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있기 마련인데 얘는 실제 문장의 동사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하는 주어를 문법학자들이 야 그러면 실제 주어는 아니니까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이름을 짓자 라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한 문장의 동작은 한 번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번만 나오니까요. 하지만 품사적으로 동사는 한 번 나오지만 동작의 개념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동사 때문에요. 그럼 이 준동사도 그 준동사의 동작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걔는 실제 문장의 주어는 아니니까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이름을 짓자고 한 거라고요. 되셨나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본동사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두 번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작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결정하는 것의 주어와 유학 가는 것의 주어가 다를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죠. 만약에 유학 가는 게 이 아저씨 딸이에요. 그러면 아빠는 딸이 해외로 유학 가는 것을 결정했다. 이래야지 맞는 문장이겠죠?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이걸 표기를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유학 가다라는 동사를 유학 가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to 부정사가 우선 있어요. 그러면 to study 뭐 of로도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까 딸이었죠? 그러니까 그녀였죠. 여자였죠?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형태를 외우셔야 돼. 무조건 폴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for her 이런 식으로 폴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기로 그건 미국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의미상의 주어 개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형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는 폴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요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만약에 아빠는 딸이 아니고요. 이 아저씨는요, 자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걸 결정을 해줬대요. 그럼 그땐 남자니까 for her이 아니고 for him이 되겠죠. 됐나요? 이제 영어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영어 문장을 예문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있는데 The problem is hard to believe. 아니다. To understand로 해야겠네요. To understand. 그러니까 이 문장도 동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죠. is라는 동사가 하나가 있고요. 이 준동사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준동사가 하나가 보이죠. 그쵸? 근데 어려운 것의 주어는 누굽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해하는 게 문제가 이해하나요? 문제가 이해 안 하죠. 만약에 이 내용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 이해하는 것의 의미상의 주어는 나기 때문에 for me. 왜냐면 여기 준동사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for me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for me가 아니야. 아우 나는 똑똑한데 쟤네는 좀 멍청해. 그래서 쟤네들은 아마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야. 이런 내용이면 그들이니까 for them. 그면요 for him. 그녀면 for her. 이런 식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고 이 형태만 아신다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1번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상의 주어와 본 문장의 실제 주어가 일치해. 그러면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B는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쓴다기보다는 이게 오형식의 형태가 되면 오형식은 원래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도록이죠. 그래서 이때는 얘는 어차피 오형식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for를 안 쓰는 것 뿐인데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겁니다. 이 목적보어의 동작을 얘가 하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나는 원한다. 너가 끝내는 것을. 그러니까 끝내는 게 사실은 너죠. 근데 이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맞지만 이미 오형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앞에 for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셨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를 유로 쓰는지 for you로 쓰는지 뭐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의 그리고 여기서 이게 더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요. 의미상의 주어가 안 나와 있으면 보통 나에 대한 얘기거나 아니면 일반 people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중요하대요. 뭐가요?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폴 플러스 목적격이 없어요. 왜 없냐면 환경 보호가 중요한 건 누구니까? 우리 전 인류 모두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people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되셨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는 이제 2번 폴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것은 좀 이상하대요. 원래 이게 없다면 어떤 이유도 없이 죽는 건 이상하대. 근데 누가 죽는데요? 그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써준 거죠. 그 고래들이 떼죽음 당한 것은 이상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폴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에 은는 이 가로 해석하셔야 돼요. 위에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됐죠? 2번도요. 의사를 보는 건 필수적입니다. 누가 보는데요? 뭐 노인들이 봐야 되나요? 아기가 봐야 되나요? 아니요. 크리스티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크리스티가 의사를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폴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F도 했고요. G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논문인데 너가 읽기는 어려워. 그럼 for you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가 읽기 어려우면 for him 이렇게 써주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 형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폴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가끔 가다가 for이 아니고 of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쓸 때는 바로 여기 뭐 주관의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그랬죠. 사람 성격이 나와 있는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는 여기를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특별한 문법 법칙이 아니라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of는 원래 뭐뭐의라는 해석인데 이건 사실 소유의 의미거든요.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을 해볼게요. 야, 그 나이 많은 아주머니를 도와주다니 그 남자는 나이스해.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이 말 맞거든요. 그럼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 him 원래 이렇게 써도 아마 이해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이스하다는 건 그가 나이스한 것도 맞지만 그 남자가 나이스한 성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for보다는 of를 써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 4형식, 3형식 바꾸듯이 이 전치사의 느낌을 그냥 살리려고 for보다는 of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I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참 멍청하다. 왜 멍청해?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하다니 참 너는 멍청해. 그럼 너가 멍청한 것도 맞는데 그 멍청한 성격을 너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주려고 전치사 for 대신에 of를 써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펄 플러스 목적격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게 잘 이해가 되면 이제 3번까지 이해해 주시면 의미상의 주어는 완벽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뒤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지금 미리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것 같은데 for이나 of를 쓰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다 for를 쓰는데 만약에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f를 써준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한 두 개 정도 해볼게요. 이것은 불가능하대요. 뭐가요? 깊은 바다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건 불가능하대. 근데 우리 성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for를 써주는 거고요. 한번 4번 볼게요. 4번. 뭐 별표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전화번호를 써내려가는 것을 근데 그 여자가 전화번호를 막 줄줄줄 외워서 쓰는 거예요. 써내려가는 걸 보니까 와, 그 여자는 정말로 와이즈한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현명한 것 같아. 그럼 그 여자가 현명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for보다는 of를 써준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A번 푸는 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자주 쓰이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다들 중요한 구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enough 용법인데 사실은 enough to가 아니라 이 enough의 용법이죠. 우선 이건 다 한번 써볼게요.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충분히라는 부사로도 쓰여요. 그럼 원래 한 단어기 때문에 얘가 누굴 꾸며줄 때는 우리말 어순처럼 앞에서 꾸미는 게 일반적인데 우선 먼저 이걸부터 볼게요. 얘가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면 우리말 어순이랑 똑같아요. enough 다음에 명사 나오고 to 부정사의 어순을 띱니다. 그런데 얘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enough가 충분히라고 하면서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부사로 사용될 때는 희한하게 뒤에서 꾸밉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어순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 나중에 성인 영어, 뭐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과는 미스매칭되는 부분이라 나오는 거죠. 볼게요. 야, 폴은 그 럭셔리 카를 사는 걸 보니 충분히 부자야 이거죠. 그럼 우리말로 보면 enough rich 같은데 rich enough라는 거예요. 부사로 쓸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enough rich를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컨퍼런스 참조하는 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명사를 꾸밀 때는 충분한 돈. 우리말처럼 어디서 꾸며요? 앞에서 꾸미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를 꾸밀 때랑 형용사 부사 꾸밀 때랑 어순이 달라서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되셨죠? 이거 좀 써놓으시고요. 두 번째, 투투 구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to 형용사, to 동사 원형의 형태를 띠는데 원래는 이 to에 약간 과도한, too much가 원래 과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부정 표현은 단어 자체가 부정이거나 뭐 not이나 never를 써야 되죠. 근데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부정처럼 해석이 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빈칸 보기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형용사해서 아이고 글씨 잘 쓸게요. 너무 형용사해서 요거 동사 원형 RV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뭐죠? RV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어가 없는데 부정처럼 해석해서 이 구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이 to 형용사 to 동사 원형을 뭐 so that canto로 바꾸는 거 보셨죠? 그래서 볼게요. 그럼 써놓을게요 우선. so 형용사 근데 이때 that은 그냥 뭐 연결사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하셔야 돼. 주어 그럼 없다니까 할 수 없다니까 can't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지 같아진다는 거죠. 예문 보겠습니다. I was too tired to read a book yesterday. 나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책을 읽을 수 있었어가 아니라 읽을 수가 없었어.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얘를 만약에 이 구를 절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대절을 쓰는데 이때는 so tired I couldn't read. 여기 과거니까 can 대신에 couldn't를 쓴 것 같아요. couldn't read a book yesterday. 이렇게 써야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투투 구문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래도 한번 해보시고요. seem to 동사원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가끔가다 이거 문장을 변형시킬 때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seem 다음에 우선 to 부정사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건 하나 써드릴까요? 혹시나 삼형식 문제처럼 뭐 seem ing 이렇게는 사용 안 합니다. seem 뒤에는요 무조건 to 부정사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원래 to 부정사로 된 구인데 이걸 절로 바꾸래요. 같은 의미의 절로 바꾸면 it seems that 여기는 they를 그냥 보내면 되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He seems to be very kind요. 그는 매우 친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문장으로 바꿔보면 그래 보여요. 어때 보이냐면 그 남자는 참 친절해 보입니다. 여기를 문장으로 바꿨을 뿐이죠. 되셨나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이 take 다음에 목적격 이게 목적격인지 모르게 목적격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시간이나 돈 나올 때 여기 to 부정사 쓰는 거예요. 코스트도 여기 돈 나오고 to 부정사 쓰는 거 중요하고요. 이거 하나 적어둘까요? 이 다음에 spend는 여기 시간이나 돈 나오고 ing 나오죠. 네, 그래서 요것도 뭐 고등학교 내신에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석도 한번 해보시는데 문법적으로는 여기 to가 오는지 ing 오는지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주 쓰이는 관형사, to 부정사 표현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벽히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BCD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B. to 부정사와 가주어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여기 it is important가 있죠? it is important.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면 매일매일 아침을 먹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have가 is의 뜻이 있으니까 to eat breakfast every morn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쓰셔도 사실 맞는 건데 그래도 요 우리를 한번 살려줄게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먹는 걸 to 부정사로 썼어요. 그럼 얘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 us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한번 써보라고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만드시고 의미상의 주어, 요 앞에 의미상의 주어들을 조금 살려서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셨죠? 이제 C는 사실은 2, 3, 4, 5번이 훨씬 중요하고요. 1, 6번도 중요하긴 한데 2, 3, 4, 5번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1번을 풀어볼게요. 그녀는 seems to have something to give you. 그녀는 너에게 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to 부정사였던 걸 지금 대절로 바꿨죠? 그럼 여기를 it seems that 하시고 여기 she가 일로 갔죠. she가 일로 갔고 우리는 뒤에다가 has something to give you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보다는 여기 enough 용법, to 용법, so that can 뭐 이런 거 여기도 so that 나와 있죠. 이거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꼭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D 파트입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한번 고쳐보래요. 이거 1번 별표죠. 1번은 뭐 여러분들 성인 돼서도 영어 시험 보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I have time enough to take a nap이요. 나는 take a nap? 낮잠 잔다는 거 아닌가요? 낮잠을 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 이런 내용인데 틀렸죠.
왜냐면 time은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I have enough time to take a nap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2, 3, 4, 5번도 이렇게 해서 여기 뭐 enough 용법도 보이고 여기 cost도 있네요. 여기는 뭐 이게 틀린 것 같고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상한 부분 찾아서 어법상 틀린 부분 고쳐 보시고요. 저와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